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번 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더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있는 자리다.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인 거고 오늘은 어느 선을 지켜주면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 영상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대신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시리즈를 보유하신 분들이나 중소형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꼭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끝날 코인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이제 중요하죠. 이더리움이 돌파 시점 이후에 여기를 안 깨고 있잖아요. 여기 안 밀리고 있죠. 장중에 꼬리는 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은 여기만 무너지면 이 첫 번째 선 있죠. 여기만 깨지면 바로 익절을 하든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밤 사이에 펌핑이 나와서 올라가 줬는데 지수도 빠지고 코인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눌리긴 했습니다. 자, 대신에 어느 이하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있냐면 이쪽 기준 이하로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번 주에 발생했었던 돌파 기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새로운 영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기준이 다시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아래가 A 구역이라고 하고 B 구역이라고 했을 때 A 구역이 이미 끝내버린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가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로 놓고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지금 월봉상 최대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고가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높은 가격 고점으로 했을 때 4,956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1년도의 고점을 넘어가 줬습니다. 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 줬는데 거래도 들어와 줬고 돌파되면서 어제 오늘 종가 이탈되지 않고 지켜주고 있어서 반드시 이 구역을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값이 종가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수익 나신 분들은 익절하고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깨진다고 했을 때 근데 안 깨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현재는.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밀릴 자리가 여기다 보니까 깨지면 안 되고 저점으로 보면 이 정도 나타나는데 이 두 개에 대한 가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켜줄 자리는 이 선과 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이 무너지더라도 두 번째 선에선 지켜줘야 돼요. 대신에 첫 번째 선이 무너지면 익절하고 손절한 다음에 두 번째 선에서 다시 진입을 하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밀렸을 쪽은. 근데 이제 이게 밀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돌파 이후에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현재가 기준이에요. 현재가 기준부터 이더리움이 8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맥스치거든요. 약간 조정이 됐어요. 원래 이제 최대 공간으로 보게 되면은 87에서 95%까지 나오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꼬리를 제외하고 종가상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 현재 기준가부터 80%가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현재부터 본다 그러면 달러 기준상 많이 올라가질 겁니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부터 해서 80%니까 대략 가격이 한 8,000달러 넘어가겠네요. 그죠? 이 정도? 자, 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가격은 한 9,000달러 정도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종료. 그러면 알트코인도 끝날 거고 비트코인도 끝나고 비트코인은 지금도 이제 좀 비실한데 과연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줄지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오늘 기준이 이더하고 알트다 보니까 이더가 여기를 찍어버리게 되면 어쨌든 현재 위치로는 9,000달러 부근 대략입니다. 약 9,000달러 부근이니까 도달 시 전체 시장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더하고 알트의 기준만 놓고 보게 되면 상승폭이 80% 남았고 깨질 자리는 굉장히 약한 상태구나.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앞으로 80%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방향이 어디를 나와도 쫄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예요, 비트.
이 비트가 이번에 과연 어떤 그림을 만들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과거에는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도 조정받고 반등이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 21년도 이 주기 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더하고 비트가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는 둘 다 어떻게 공간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은 최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 비트가, 이더는 어떻게 앞으로 80%가 남았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더 쪽에 대한 포지션을 80%를 더 놓고 봐야 되는데 비트는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비트가 넘어가지 못했던 최대 저항선을 이번에 이더리움처럼 혹시라도 뚫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더가 80% 올라간 뒤에 비트가 돌파가 되면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다가 이더 조정받고 있을 때 다시 비트가 주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연속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가 80% 공간이 남았으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 저항이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뚫렸을 때는 어느 정도 둘이 간격을 맞추면서 계속 상승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트는 고점에서 머물렀을 때 떨어지고 있고, 이더하고 알트코인들이 혹시라도 남은 80%가 있으니까 이더한테 이 공간에 따라서 이더하고 진짜 알트만 올라가 줄까, 그 사이에 비트는 돌파를 계속 못하면서 하락이 나와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가 이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이더리움은 뚫렸잖아요. 알트코인은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네는 일단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돌파 직전에서 뚫을래 아니면은 지금 뭐 안 뚫고 이렇게 밀릴래, 이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만약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비트는 진짜 못 갈 수 있습니다. 하락, 현재 1억 6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락폭을 30에서 많게는 35%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현재 고점부터 밀리는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한 30% 빠질 자리가 있는 반면에 이더하고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자리가 많아요. 사실 이더가 80% 나오겠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은 거의 100% 이상의 시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기준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이더리움이 과연 여기가 이제 무너질 거냐. 자,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방금 얘기했었던 비트가 고점이 이제 돌파가 실패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현재 돌파를 만들어 줬는데 붕괴로 가준다면 이것 또한 하락 포지션하고 동일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도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고 비트는 꼭대기니까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차트가. 그래서 혼란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비트를 당장 안 봐도 돼요. 비트를 안 보고 이더를 보면서 어느 선이 깨지는지, 어디까지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자리긴 하지만 맥스 두 번째 자리가 최종 붕괴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비용이에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재매수하고, 바로 재매수했는데 깨진다 그럼 바로 손절해서 그냥 다 빼는 쪽으로 가고, 재매수했는데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강시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이더리움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디가 깨지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구분 짓지 않으면 시장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혹시 체감이 되세요?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더가 많이 땡겨주고 있잖아요. 이더가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보합에 있어요. 보합에 있는데 알트코인 왜 땡겨주고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트도 이더 흐름에 따라서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강도가 기존보다,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보다는 계속해서 강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저번 주 토요일의 영상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구조를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남은 폭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냥 조금 눌렀죠. 좀 5에서 한 10% 뺐는데 그래도 80%가 나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요. 얘가 지금 당장 음봉으로 바뀌든 양봉으로 바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자리는 중요치 않죠. 두 번째 자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망가진다고 했을 때는 전체 알트 시장에 대한 조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 이후에 특별하게 망가지는 패턴이 없습니다. 분봉상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망가지는 쪽으로 보기보다는 아직 이더리움은 정상적인 흐름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강해요. 잘 올라가고 있는 알트코인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뭐 시세가 한 10% 아니면 뭐 15%, 20% 나오는 코인들은 이만큼 공간이 남아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얘는 지금 뚫리고 나서 80%가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하고 지금 당장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대빵이 알트코인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시장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고 체크해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후에 가서 어디에서 정리해야 될지 이미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